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는 445페이지 펼 차례죠. 예, 445페이지 우리 양도소득세 오늘 이제 공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죠. 그래서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먼저 공부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또 복습을 한번 해보셔야죠. 피할 수 없는 시간. 예. 이 복습할 때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잖아요. 앞뒤로 복습해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중간에도 복습해 드리고 그러는데 이 복습하는 것을 특히 자, 그 지난주 복습 또 그날 당일날 복습하는 거, 이 복습하는 거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보면 이제 그 이렇게 1, 2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11월, 12월 이렇게 한순환이 두 달이 끝날 때 어떤 수강생분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앞뒤로 복습한 것만 쫙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죠. 그것만 또 모아가지고 또 보니까 카페 같은데 뭐 어디 뭐 사이트 저런데 무슨 블로그 같은데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제 그 강의만 또 잘라가지고 최단기간에 쭉 전체를 스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만 또 반복해서 듣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 강의가 이제 이렇게 마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강의가 시작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그 과목들을 부족한 과목을 전체를 쭉 한번 훑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1차 과목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1차 과목을 새해 여러분들 맞이하기 전까지 무조건 전체 지금 강의 11월 12월 강의했던 것을 반복해가지고 쭉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쭉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모르는 말이 나왔어도 그걸 끊어가지고 멈추지 말고 인강을 쭉 한번 있죠.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한번 습을 쭉 한번 보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새로운 강의를 듣게 되면 실력이 그렇게 한번 쭉 전체를 들을 때 실력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꼭 하시길 당부드리고 1차 과목은 그 다음에 세법은 앞뒤로 복습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만이라도 쭉 여러분들이 앞뒤로 복습하는 요 시간만이라도 쭉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나절이면 세법을 전체를 11월 12월 강의한 거 전체를 한나절이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것도 뭐 어떤 분들은 그 2배속으로 돌려가지고 막 듣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 또 2배속 돌리시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더 빨리 또 들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쭉 한번 세법도 앞뒤로 복습한 걸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뭐 어떤 수강 지난번에 카페 제 모임했을 때 그랬을 때 송년 모임했을 때 나왔던 인강 수강생분들 중에는 제가 얼굴 처음 본 수강생분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어떤 수강생분은 강의하는 내용은 2배속으로 돌려서 듣고 제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께 막 이런저런 얘기해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감동이 돼 가지고 또 용기가 돼 가지고 고고 할 때는 천천히 듣고 저기로 속도로 듣고 그다음에 강의하면 2배속으로 듣고 막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앞뒤로 세법은 복습한 걸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1차 과목 하여튼 꼭 여러분 민법 학계로는 전체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하고서 새해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 재산세, 우리 납세 절차를 공부했는데요. 재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자, 이때를 기준으로 재산세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이냐, 납세문자는 누가 되냐 이런 것들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뭐든 판단하면. 그 다음에 재산세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거기서 날라왔는데 그냥 세법 공부했다고 올해 재산세 날라오는 거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나 납부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재산세 여러분요. 납기가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전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기는 언제입니까?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자 토지분은 납기 언제입니까?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는 부가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언제요?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얼마일 때?
그렇죠? 요번에 10만 원이었다가 이제 2018년도부터 얼마로?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하일 때 얼마 안 되니까 조례로서 한 번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건 시험에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무조건 나오는 건 개정세법 무조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정기부는 그런데 수시부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재산세 또요,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지역 자원 시설세인데 특정 자원분이에요, 특정 부동산분이에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 자원 시설세는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조세 총론에서 재산세 나와 있으면 항상 같이 나와 있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물은 재산세하고 납기가 들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자,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처럼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고, 나중에 이제 다 정리 한번 해드리겠지만, 보유시에 부과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과세 기준일이 있고, 유효일이 있고, 납세분 성립시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재산세처럼 소액징수 면제 규정도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선 규정도 적용되고, 하여튼 물납, 분할납뿐만은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에 나와 있는 것이면 항상 누가 같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자,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배웠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부세에게. 그 다음에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서 고의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이하의 미만이에요.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재산세 세액이, 자,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재산세 그리고요, 또 우리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데,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그럴 때 물납 분할납부도 허용되는데,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1천만 원이면 안 돼요. 초과해야지.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곳으로 물납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동산으로 물납하는데, 자, 어떤 부동산이냐?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입니까? 아닙니다. 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과세관할구역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노미시군구에 있는 거로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땡, 과세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X죠? 자,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 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불허가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배울 거지만, 물납 불허가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물납이 가능한 다른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변경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분할납부도 배웠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허용되는데, 납부할세액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45일이었다. 이번에 2018년도부터 개정됐죠? 얼마? 2개월 내.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다 통일했습니다.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거 상식처럼 알고 써야지. 이것도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그래서 얘도 보유세다 보니까 종부세도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6월 1일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종부세도 뭐 여러 가지 다 판단합니다. 종부세는 인세라 합산과세하는데,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세무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무자가 됩니다.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여러분요,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이에요? 부부 합산이에요? 개인별 합산이에요? 개인별 합산이고, 구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하고, 법인은 법인별 합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서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법인별로 따로따로 합산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도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종부세요. 과세 대상 시험에 계속 한 4년 나왔었다고 그랬죠? 종부세 대상 어떤 겁니까? 두 가지인데, 주택과 토지입니다. 그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별장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고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제외하고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급 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고 토지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라 재산세하고 종부세 토지 정의는 같은데 과세 범위가 달라요. 재산세 모든 토지를 세 개 용어로 나눴을 때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자 이런 거 건축물 중에서요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공장용 건축물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아닙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금방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상가입니다. 상가예요. 상가에 건축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속 토지가 있어요. 그럴 때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상가 건축물? 예? 건축물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상가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상가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상가 부속 토지면 기준면적 이내이면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별도 합산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하면 상가 건축물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잖아요. 원칙적으로 그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 그러면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 고오락장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그럼 고오락장용 토지는 자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 항상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토지는 토지용을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교하게 배우겠지만 자 토지가 나오면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는 항상 토지 유형을 구분해 봐야 돼요. 고오락장용 토지면 토지 유형이 뭐가 돼? 골프장 고오락장용 토지는 어느 유형의 토지냐고요. 사치성 재산 토지니까 고율 분리잖아요, 여러분들. 예? 4%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몇 프로? 4% 재산세에서. 얘 고율 분리니까 고율 분리상 토지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계속 또 할 것이고 자 웃다튼 간에 자 봅니다. 종부세 대상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고 선박 항공기 종부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분리대상 토지 아니라고 그랬고 별장 아니라고 그랬고 자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주택들이죠.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업체 투기업체에게 도입하는 세금인데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부동산 과다보유업체 투기업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는 납세무자입니다. 아유 자 그냥 엄청 인원이 많이 꽉 빽빽히 들어찬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모세에 있다가 다음 시간에 아셨죠? 좀 이렇게 거기 스크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도 좀 모세에 이렇게 모아야지. 여기 봤다 하니까 너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냥 꽉 들어찬 것 같으면 1월달 같으면 이제 꽉 차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좀 가까이 오시고 그 다음에 종부세 있잖아요.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종부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에? 얼마?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주택부는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자 상가 토지라 단위가 큽니다. 얼마? 80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27회 시험에도 지문에 나왔고 28회 시험에도 지문에 나왔고 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 주택부는 6억 초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 5억 초과, 별도 합산 얼마? 80억 초과고요. 종부세 아직 과세표준과 세율 정교하게는 안 배웠는데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요?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무조건 몇 프로? 80% 곱한 금액이고
단독 소유, 공동명의 안 되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압 판금액에서 얼마? 3억 기초공제하고 또 여기서 6억 공제하니까 실적으로 얼마? 9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9억 원 공제하죠. 공시가압 판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을 반드시 몇 프로? 80% 곱판금액입니다. 자, 단독 소유, 공동명의 아니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 공동명의일 때는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됩니다. 세율은 종부세, 토지분은 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압 판금액에서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자니까 5억까지는 납세금 없으니까 공시가압 판금액에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80% 곱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 흡수는 공시가압 판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하겠어요? 80억 원을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무조건 80% 곱판금액이고. 자, 세율은 여러분 종부세 세율은 주택부는 0.5에서 2%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되는데 아직은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하여튼 초과누진세율 적용됩니다.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과표구간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되고 결국은 종부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살짝 봤습니다. 아직은 뭐 정확히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 유역제 투기역제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그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다. 서울 강남에 어떤 사람이 실거주목적으로 주택 하나 갖고 있습니다. 1세대 주택. 그리고 주구장창 그 집에 살았는데 자, 이 종부세를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투기 목적과 과다보유와 관계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정년팀에서 소득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 안 돼요.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자는 자, 여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부터? 60세 이상부터 연령에 따라 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자, 3년 아니고 몇 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 공제가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습니다. 중복 공제 허용되고. 그래서 나중에 배웁니다.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자인데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자, 10년 보유했다 그러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나중에 정교하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자, 부가징수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8회 시험 지문에는 이게 이제 정답 지문은 아니었지만 종부세 종합문제에서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제가 그랬잖아요. 지문, 저 올해 종부세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시험에 나왔는데 지문 5개 중에서 다 못 보던 거 깊은 데서 다 끄집어낸 게 아니라 지문 3개는 맨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종부세, 자, 28회 시험 지문에서 28회 문제에서 종부세 첫 번째 1번 지문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가세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가가세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OX예요. 예? OX냐니까. 자, 종부세 원칙적으로 1번 지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며 납세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맞잖아요. 자, 이런 게 지문에 나왔고, 종부세 원칙적으로 부가가세 하는데 신고납부 이거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고 신고납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지문 나왔던 것이 두 번째 2번 지문이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가산가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 한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이거 나왔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문이 과세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판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이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문 3개는 기초이론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수십 번씩 저한테 들은 내용이 3개 지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2개인데 2개 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읽어보면 2개가 전혀 그냥 그 깊은 곳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2개인데 하나는 보면은 지문을 좀 읽어보면 뭔가 많이 바꿨을 거, 뭘 좀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뭘 바꿨을까를 봤을 때 뭔가 바꿀 만한 소지가 들어있는 게 4번이었고요. 3번은 바꿀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지문에 보면, 읽어보면. 뭔지 몰라도. 그래서 눈치껏 딱 보면 뭔가 숫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가 나오거나 나왔을 때 그걸 좀 바꿀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별로 없었고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찍고 갔어야 한단 말이지, 여러분들. 에?
나머지 지문 3개는 수십 번씩 들었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계속 종부세 우리 복습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부가가세하는데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 자, 그럴 때 종부세는 납기여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했습니다. 납세무자가 거기서 날라온 거야 이렇게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더라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거기서 날라온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신고 납부 선택하면. 자, 종부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였었다? 종농이,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그죠? 아, 이런 건 좀 저한테 배워가지고 이런 건 기억해야죠. 여러분, 재진이, 종농이. 그 다음에 종부세요. 물납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종부세. 근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자, 국세에서 하여튼 물납은 상속세만 허용되고 지방세에서는 물납은 재산세만. 그럴 때 국세에서 종부세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종부세도 똑같이 윙크하려면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자,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 안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랑 똑같아요. 요거.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445페이지 소득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놓으시고요.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저 사장님은 우리 나가시더니 왜 안 들어오시는 거야? 자,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일단은 11월, 12월 과정이 거의 마무리돼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꼭 제가 그랬죠. 양도소득세가 왜 어렵냐? 양도소득세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양도소득세 할 때 되면 이렇게 분위기가 파상 분위기가 가지고 꼭 속을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빠졌다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 강의하면서 빠졌다면 반드시 인강으로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수강생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었는데요 인강으로 자 보충했어요 주말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요걸 이제 빠져가지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그냥 복습할 때 멍하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강 복습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제 구멍이 돼가지고 그게 연결이 안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항상 그 실력 차이고 이제 그게 실력 차이로 가는 거죠. 뭐 딴 게 실력 차이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떨어지는 시험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시험은 그래서 의지고 관심의 차이고 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445페이지 그리고 하여튼 뭐 11월부터 오셔서 지금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굴하지 않고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꿋꿋이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올해 지금 11월 12월 나오신 여러분들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이고 여러분들 보니까 잘 해낼 것 같고 이 가운데 지금 잘 따라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28회 시험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이대로만 가면 무조건 합격하겠구나 확신이 드는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고 한두 분이 조금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11월 12월에 나왔다는 이것 공부를 시작했다는 요것으로 이제 지금부터 쭉 계속 가시면은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해내리라 믿고요. 올해 하여튼 좋습니다. 출발이 좋고 445페이지 소득세 총설 보시면 의의를 한번 봅니다. 소득세는요 자연인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죠?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세와 동일하나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반면에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과세한다는 점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거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국세고, 그 다음에 직접세 이런 거 뭐 우리 시험에 강조된 주요 세금들을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건 다 그렇습니다. 양가로 2번 있죠?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요. 우리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를 좀 소개해드리고 요 양가로 2번은 무슨 얘기냐면 소득세 과세 방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보시면요. 우리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의 종류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소득세법에는 8가지 소득이 구분해서 열거되어 있는데
종합과세라는 게,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종합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하고, 여기 6가지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또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사업성 없이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에는 또 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달달 외울 것은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이자소득,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이요. 이렇게 해서 6가지 소득이 구분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우리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는데, 사업소득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는 연예인들의 소득도 있고, 저처럼 점포 없는 사업자,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의 소득도 사업소득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이에요. 부동산 보유시 대여, 임대에서 발생하는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우리 시험법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을 흔히 우리가 부동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 얘네들이 사업소득이고 우리 시험법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옛날에 시험에 몇 번 나오다가 쭉 안 나오다가 또 최근에 또 20일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또 한 5년 계속 나오다가 26, 27 시험에 안 나왔어요. 26, 27 안 나오고, 자, 그랬는데 제가 요번 지난 28회 시험 전에 부동산 임대업이 26, 27에 안 나왔지만 지금 임대업에 대한 것이 사회적으로 그렇고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업 28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나올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임대업이. 근데 굉장히 깊은 내용이 나왔어요. 28회 시험에서는. 그래서 틀리라고 낸 문제였어요. 근데 임대업은 이제 28회 시험 그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29회 시험 대비할 때 그 28회 시험에 출제된 그 내용을 강의를 하느냐? 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법이 40문제 같은 모르겠지만 그 16문제 출제되는데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공부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강의하지 않고, 다만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냐면 계속 출제되어 왔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범위,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를 하는지, 또 그 다음에 전세주택과 관련한 요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9회 시험 대비해서도 요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꼽히는 게 있으면 살짝 집어넣어서 어떤 내용 일부만 공부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내용들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자, 생략해야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거고요. 매매업과 건설업은 의 정도만 아는 내용 알면 되는 거지, 자세한 내용 혹시나 만에 하나를 위해서 공부한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 자세한 내용은 강의하지 않고 일부 내용 찍어서 우리가 살짝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개 5, 6월 달에 제가 강의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전에 만약에 혹시 모의고사에 문제가 나왔다, 전국모의고사 같은 데 볼 때 틀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시험장 갈 때까지 이제 강조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양도소득이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은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인데, 팔아서.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자연인 개인이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이고,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별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성 없이 일시우발적으로 양도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소득의 종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나중에 이제 매매업과 건설업을 살짝 혹시나 해서 이제 보고 가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요. 제가 지금 우리 교재 445페이지 이 특징에서 양가로 2번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라는 것은 소득세 과세 방식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교재 이따 보시고요. 자, 여기 어떤 거냐면 양가로 2번 내용은 소득세 과세 방식에 관한 얘기예요.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크게 세분화하면 크게는 두 가지고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두 가지만 배우겠습니다. 자,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소득세 과세 방식에는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고 분류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종합과세 방식은 어떤 거냐면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요.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소득이냐면 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이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같은 쟤네들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요. 1년을 단위로요. 1년을 단위로.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인데 제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이 없는 곳에서는 돈을 안 주면 마이크를 잡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도 소득이 안 나오면 다음부터 안 잡고 안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노래방 같은 데서 가서도 있잖아요. 저 마이크를 잘 안 잡습니다. 왜냐면 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제 노래를 들으려고 누가 돈을 주겠어요, 여러분. 그죠? 돈을 안 주지. 그러니까 저도 마이크를 안 잡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술을 한 잔 먹어가지고 정신이 알딸딸해지면 그때는 이제 노래 한 두세 곡은 합니다, 여러분들. 두세 곡은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하여튼 안 잡습니다. 맨정신에 가가지고서는 소득을 안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막 버티고 그러는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한 곡 정도는 부를 때도 있긴 있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마이크를 잡았다 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득이 발생하는데 제가 또 인세도 받아요. 책이라든가 동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인세가 나와요. 그러면 인세는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제가 인세 받으면 기타 소득인데 저는 매년 여기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요 소득을요.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합산해서요. 전부 다 합산해서 제가 다른 소득은 발생한 게 없으니까 요 소득 발생한 것을 전부 다 합산해서 자, 소득세를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서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제가 이제 홈택스에 직접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동료 교수님들 세금은 절대로 제가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제 거만 합니다. 제 거 하기도 바빠가지고 겨우 5월 31일 날 같으면 5월 30일, 30일 돼서 겨우 막판에 데드라인에 겨우 신고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 누구 거 한 사람 신고해줬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부탁을 하면 어떻게 거절을 해요? 누구는 해줬는데 나는 왜 안 해줘? 이러면. 그러니까 아예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다 그 세무사 사무실 맡기라고 하고 저는 안 해주고 제 것만 합니다. 그럴 때 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은 비용이 제가 이제 발생하는 그 소득에다가 이제 비용을 이제 뺍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경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여기 올 때 오늘도 그냥 걸어왔습니까? 제가 차로 왔잖아요. 차로 오면서 외곽선 한 도로 타면서 톨게이트비도 좀 만만찮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또 기름값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오늘 보세요. 의상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의상이 지금 꽃무늬 남방을 입었잖아요. 꽃무늬 와이셔츠 셔츠 입었는데 이런 거, 이거 다 의상비가 이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의상비가. 자, 1년에서. 그래서 넥타이, 그 다음에 그냥 이런 넥타이, 이런 보타이, 나비 넥타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셔츠 이런 거, 그 의상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또, 지난번에 그랬죠? 지난번에 카페 모임했을 때, 한 5명 정도 남을 줄 알았더니 2차인가 가서 3차 가면서 그랬더니 수강생 우르르 와가지고 세계 맥주에서 맥주 먹은 바람에 카드 낼 때 보니까 돈 좀 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접대비들 하죠. 접대비 들어가죠.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매년 5월 달에 여태까지 원천징수로 세금 낸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세금을 환급을 꽤 짭짤하게 보너스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어떤 애 같은. 자, 그래서 이런 게 종합과세 방식이에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들,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요것이 소득세 과세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분류과세입니다. 이거 봅니다. 분류과세 방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분류과세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요. 어떤 과세 방식 채택하고 있어요? 분류과세 방식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류과세 방식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몇 번 나왔어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합산하여 과세한다. 땡입니다. 자, 뭐 한다고요? 분류해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팔아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아닙니다. 양도소득만 따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가로 2번입니다. 445페이지 특징에서 양가로 2번 종합과세 분류과세. 종합과세란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과세 표준으로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반면에 분류과세란 미출입니다.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별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과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고 여기요 밑줄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분류과세합니다. 그래서 밑줄은 종합과세는 줄 긋지 마시고요. 분류과세에 대한 얘기만 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개인별 과세입니다. 여러분 소득세는 자,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합니다. 개인별 과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으로 개인을 단위로 과세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개인의 소득에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 소득도 여러분들 맞벌이 부부들 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 소득세 계산 따로따로 하죠. 개인별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 계산은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줍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 나중에 또 우리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개인별 과세입니다. 따로따로. 넘어갑니다.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6%부터 42%까지로 이제 바뀌었죠? 6에서 42%까지 7단계로 이제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데, 자, 우리 또 세율에 관한 것은 다음 주에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5번 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또 양가로 6번 국세니까 원칙적으로 거주자일 때 주소지를 자, 원칙으로 합니다. 3번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자, 소득을 얻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다. 근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 납세 의무의 범위 이건 상식처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교양적인 내용이지만 그래서 거주자다 그러면요. 자, 국내 그러면 항상 소득세에서는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다? 그럼 거주자입니다. 주소가 없더라도 일과세 기간 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또 거주자로 봅니다. 여러분 거주자 그러면 항상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가수 싸이 있잖아요. 가수 싸이는 거주자죠. 본명 박재상. 가수 싸이요. 본명 박재상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주자입니다. 자, 가수 싸이는 자랑스러운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서 한국을 빛낸 위인들 있잖아요. 그 노래도 있죠? 아름다운 강산에 금수 강산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도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수많은 위인들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그 위인들 이름들을 하여튼 쫙 나열해 놓고서 인지도 전 세계 이름을 널리 알린 인지도로 한번 따져보면 누가 전 세계 이름이 제일 널리 알려졌어요?
싸이지 뭘 여러분들이요. 요새 BTS라고 그래서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래서 아이돌 그룹이 미국에서 지금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권, 그 미국에 있는 아시아계한테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인들 포함해서요. 하여튼 뭐 인기가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건 그 일부 계층에만 인기가 짱인 거지 널리 이름을 알린 것은 싸이보다는 아직까지는 싸이는 못 미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누가 알아요? 저 관심 있는 사람이 알지. 그러니까 싸이가 제일 자랑스러운 한국인인데 여러분 봅니다. 싸이는 거주자죠? 그러면 보세요. 납세의무의 범위를 봅니다.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소득, 원천 소득과 국외 원천 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싸이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공연에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또 해외 나가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국외 소득 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봅니다. 비거주자라는 거주자가 아닌 자죠. 그러니까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비거주자는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팝가수 마돈나 있잖아요. 예? 마돈나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마돈나는 여러분, 팝가수 마돈나는 비거주자입니다. 왜냐?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죠? 183일 이상 거소도 없잖아요. 자, 마돈나가 나이가 몇 살이냐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인터넷 기사 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돈나가 나이가 60대더라고요, 벌써. 그런데 마돈나가 그 최근 근황 사진이 2년 전인가 나왔는데 보니까 여전히 있잖아요. 가슴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 아주 야한 옷을 입고 망사 스타킹 신고 있잖아요. 의자에서 쩍벌 자세로 딱 해가지고 뇌세적인 눈빛을 보내면서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근황. 그래서 마돈나 그 사진 보고서 역시 죽지 않았다. 옛날에 그 마돈나는 아니지만 그 어떻든 간에 그 마돈나가 우리나라 잠실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세금은 내고 가야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원천 발생한 소득은. 근데 마돈나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납세의무의 범위를 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법인격 없는 단체 등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자, 법인격 없는 비법인 재단, 사단, 재단, 단체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거기 참고에서 첫 번째 줄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이 아니라 살짝 연필로 밑줄이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납세의무 3번 납세의무자 그 표 판정 기준 납세의무의 범위 요건 밑줄 그어놓고 반드시 상식처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4번 446페이지 과세기간 납세지입니다. 과세기간이요. 소득세 과세기간이란 세법에서 국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인데 자 447페이지로 옵니다.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그러면 저는 마이크 잡을 때마다 소득이 발생하는데 매일 소득세 신고하다가 판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그럴 때 소득세 일반적인 과세 기간은 매년 언제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과세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득세 과세 기간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할 거다. 돼? 안 돼? 안 돼요.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든 중간에 사업을 폐업하든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근데 고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고 고자가 자
거소를 해외로 출국해서 비고자가 된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살짝 그냥 연필 같은 걸로 줄거면서 출국일 전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출국한 날. 사망하면 사망한 날까지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예외도 살짝 그냥 연필로요. 줄것이고 양가로 2번 납세지입니다. 고주자, 비고주자에 따라서 소득세 납세지가 달라지는데 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당연히 주소지입니다. 매출이요.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집 가까운 데서 불구하고 국세는 거주할 때 주소지. 근데 비고주자는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않는 개인이니까 당연히 주소지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비고주자일 때는 사업장 소득세 매출이고요.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득세를 납세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연필로 쭉쭉 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과세 대상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인데 제가 소득의 종류 아까 설명드렸었죠? 종합소득 6가지,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소득세법 열거된 소득의 종류를 아까 소개해 드렸고,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과세 방식.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얘네들이 자, 6가지가 이제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세 방법 또 역시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양가로 2번 종합과세 방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전부 다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 방식 말씀드렸고요. 44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예외 분류과세, 분리과세인데 분류과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번 밑줄이죠.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요거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포함하여 합산하여 그럼 틀려요. 구분해서 분류해서 따로 과세합니다. 분리과세 방식은 줄거릴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뭐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같은 이런 것들은 종합과 합산 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함으로 과세를 종결시킨다 그랬는데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일용직 근로자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건설 현장에서 소위 말해서 노가다, 자 하루 나갔어요. 그러면 그 저녁 때 일당을 받잖아요. 그럼 애초에 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소득세를 근로소득에 대한 걸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소득을 지급해요. 일당. 그럼 저 일당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로 그냥 종결이지 내가 받은 요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요거 받은 거 요것은 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따로 분리해서 그냥 종결됩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02번의 기타 소득세입니다. 기타 소득세. 기타 부동산 관련 소득세 그래가지고 자 거기에 건설업에 대한 거, 자 부동산, 자 매매업, 임대업에 대한 게 나오는데 사업의 소득의 구분돼서 표에서요. 그럴 때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문제 나오는 거고 건설업과 매매업은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살짝 나중에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세한 뭐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거니까 임대업과 을 중심으로 볼 거고 매매업과 건설업은 차이점 나중에 어떤 게 매매업이고 건설업인지 의의를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갑니다. 449페이지 양도소득세 총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드디어 양도소득세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 배운 것은 자, 요거 뭐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소득세에서 소득세 과세 방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는 거, 다른 소득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따로 과세한다는 거, 양도소득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 온다는 거. 그래서 거주자가 뭐고 비거주자가 뭔지, 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범위 그런 것들. 과세기간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